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저는 한양대학교의 소프트웨어학부의 이현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스마트 스피커의 음성 인터페이스를 보호하기 라이브니스 섹션을 통해서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해당 논문은 유비컴프 2020에 발표되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는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이스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로부터 웨이크워드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반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음성 명령어를 받아서 처리하는 형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미국 가정에 2억 5천만 대의 스마트 스피커가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3만 개 정도의 알렉사 보이스 스킬이 있었는데요. 2020년 10월 기준으로 7만 7천 개의 보이스 스킬이 이제는 있다고 합니다. 스킬이라는 것은 보이스 앱입니다. 음성 명령어로서 어떤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 앱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아주 간단한 뭐 날씨를 물어본다든지 알람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음성 명령어가 존재했다면은 이제 갈수록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돈을 보내거나 보이스로 뱅킹을 하거나 어떤 공과금을 내거나 헬스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그 개인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추가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 집안에 있는 문을 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큐리티 크리티컬한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데 이르렀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보안이 덜 중요했다면 이제 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스피커가 사용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스마트 스피커는 저희 집안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 저희 집안에는 과거와 달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가 달린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TV 같은 경우에도 스피커가 달려 있고요.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어 있고 사운드바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CCTV, 그 다음에 베이비 모니터 등등 다양한 기기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기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스피커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취약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 취약점들을 통해서 공격자들이 해킹을 할 수 있음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 TV에서도 수많은 취약점들이 보고되었었고 벨킨 넷캠, 그다음에 베이비 모니터 등등에서도 다양한 취약점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피커들에서 취약점이 발생하게 된다면 공격자가 해킹을 통해서 악의적인 보이스 커맨드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최근 한 3, 4년 동안 많은 공격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악의적인 음성 명령을 보내는 돌핀 어택, 그 다음에 그 AI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보이스 신세사이징 하는 어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리플레이하는 어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빗에다가 악의적인 음성 명령을 실어서 공격하는 논문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아직 스마트 스피커를 위해서 보안 연구 방어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시점에 소나를 이용해서 스마트 스피커의 음성 인터페이스를 원격 공격자로부터 보호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소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논문에서는 사용자를 디텍트하기 위해서 액티브 소나, 그리고 목소리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패시브 소나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디텍트하기 위해서는 도플러 시프트를 분석하였고, 그 다음에 뭐 스펙트럴 서브스트랙션 등등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했고, 결정적으로 이제 TDOA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방향, 음성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피커 그리고 이 스마트 스피커의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위한 방어용 논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베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순서를 가졌었는데요. 대부분의 사용자가 0에서 3m 사이에서 음성 명령어를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서베이도 저희 논문의 어펜덱스에 있으니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슬라이드는 다양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음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질문을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첨부했는데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시큐리티 센시티브한 굉장히 보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커맨드를 보낼 때 2m 안으로 들어와서 음성 명령어를 보낼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피커 소나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해당 시스템은 2m 거리에서 작동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다양한 장비들을 추가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 소나 스피커에서 소나를 발생시켜서 방어를 만들게 되면은 추가적인 장비 없이 현재 스마트 스피커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만 가지고도 보안을 이 라이브니스 디텍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피커 소나는 기본적으로 울트라소닉 사운드 일반 스피커가 18,000에서 22,000 사이의 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그 소리를 이용해서 설계가 되었고요. 소리를 발생시킨 이후에 리플렉트 되는 시그널을 확인해서 거기 이제 도플러 시프트를 분석하고요. 사용자의 방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피커에는 사용자가 목소리를 보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자가 TV를 통해서 해킹을 해서 음성 명령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이제 사용자의 움직임을 이렇게 감지하게 있게 되겠고요. 사용자의 목소리와 사용자의 움직임의 방향이 같다면은 음성 명령어를 처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겠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이쪽 방향에 있는데 저쪽에서 해킹을 통해서 악의적인 음성 명령어를 보내게 된다면 뭐 초음파라고 할지라도 막는 이런 방식으로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컨시스턴시 체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컨시스턴시 체크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공격자는 공격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 스마트 스피커와 해킹된 스피커와 사용자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만 공격이 이제 성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공격자가 해킹된 스피커와 스마트 스피커와 유저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보 없이는 사실상 굉장히 어퍼튜니스틱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어떻게 저희 그 스피커 소나가 설계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별한 하드웨어를 많이 추가하지 않고 저희는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존 에코 1세대의 모양을 거의 그대로 본땄고요. 이런 스마트 스피커들은 대부분 사용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마이크로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갖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말을 하게 되면 해당 방향을 인지하고 그 해당 방향을 빔포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저희도 사용하였고요. 그다음 스피커도 역시 저렴한 아마존에서 45불짜리 스피커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이엔드 스피커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저희의 스레 모델은 원격 공격자가 사용자가 없는 동안 또는 있을 때도 인지하지 못할 때 악의적인 해킹된 디바이스를 통해서 악의적인 공격을 보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 어썸션들이 좀 있는데요. 벽으로부터 30c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처음에 저희가 가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시끄러운 주변에 백색 소음이 있거나 뭐 이런 GPU 서버가 있거나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저희가 트랜스미트하는 시그널이 마스킹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음성 명령어를 보내는 동안 같은 방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근데 이따 실험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벽에 어느 정도 가까이 붙어도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적인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으로 이 방어를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저희가 사용한 디바이스가 워낙 저가의 작은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로케이션을 알기 힘들었습니다. 마이크로폰 어레이가 워낙 작기 때문에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해보면은 방향은 알 수 있지만 디스턴스에서는 오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거리 정보를 뺀 디렉션을 저희는 사용하였고요. 그다음에 노멀 스피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전문 장비로 사용하는 기존의 다른 페이퍼들이랑은 좀 다르게 직접 저희가 시그널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른 울트라소닉 사운드를 발생하는 트랜스미터나 트랜스듀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의 경우에는 팔을 막 흔들면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디렉션이 분석된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막 계속 튀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위치를 합쳐서 range of angles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움직임은
뭐 비행기나 뭐 이런 것처럼 빠르지 않기 때문에 또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천천히 움직이는 사용자를 저희가 탐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윈도잉 방법이나 노이즈 리무벌하고 스펙트럴 서브스트랙션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안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이 reverberant한 어떤 소리가 잘 반사되는 환경이고 다양한 이런 조그만 오브젝트들이 많은 환경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네로 밴드가 아닌 와이드 밴드 시그널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오버뷰인데요.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을 프레퍼레이션하는 모듈과 User Direction Analyzer 그리고 Command Direction Analyzer 그리고 Direction Consistency Checker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스펙트럼 프레퍼레이션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트랜스밋 사운드, 그 송출하는 사운드를 디자인했는지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리버버런트하고 스테이셔너리 오브젝트가 많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와이드밴드 시그널을 사용했고요. 와이드밴드를 설계할 때 그 사용자의 속도, 움직임 속도를 계산해서 400Hz 단위로 저희는 신호를 디자인했습니다. 프레임 사이즈나 윈도잉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페이퍼에 더 많이 있으니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한 시그널은 좌측 상단의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시그널이고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User Direction Analyzer에서 어떤 식으로 신호를 프로세스해서 우측 상단의 빨간색 네모에 있는 이런 스펙트럼을 얻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빨간색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거쳐서 저희의 그 TDO의 알고리즘의 인풋으로 사용되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User Direction Analyzer는 Movement Detection과 Departure Detection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Movement Detection에서는 도플러 시프트를 분석하는데 그 픽빈의 좌우로 봤을 때 non-noise 빈이 1을 넘어갈 때 저희는 도플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단이 노이즈 빈, 노이즈 스펙트럼이고요. 하단이 도플러가 포함된 도플러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1, 2, 3, 4를 보시면은 노이즈 빈의 경우에는 0.1, 0.9, 0.1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도플러가 발생한 도플러 스펙트럼은 좌측에 지금 도플러 시프트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 같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게 그 노이즈 빈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는 사이드 로브가 굉장히 내로하게 떨어지는 블랙맨 윈도우를 사용하였고요. 그 기타 이제 여러 그 도플러 인핸스먼트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스펙트럴 서브스트랙션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플러만 남긴 신호를 TDOA에 인풋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TDO의 알고리즘 자체는 SRP-Fed HSDA라는 것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와이드밴드이면서 라즈베리 파이 정도의 하드웨어에서도 간단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라이트웨이트하게 방향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의 디테일들은 또 논문에 설명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방향을 알았으면 사용자가 해당 지역을 떠났는지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굉장히 obvious하게 그 2m 범위를 떠나는 경우를 탐지하기 위해서 departure status를 확인하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픽빈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멀어지는 그 현상이 여러 프레임에 거쳐서 일어나면은 이 사람이 떠나는구나 가까이 오는구나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obvious하지 않은 departure는 저희가 departure를 확인 안 하고 타임아웃을 걸어놓은 상태로 스테이셔너리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의 방향을 기록해 놓는 형태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방향을 알았으니 이제 음성 명령어의 방향을 알아야 될 텐데요. 요거와 관련된 거는 저희 컨트리뷰션이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미 수많은 음성 명령어의 방향을 알아내는 연구들이 수십 년간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로페스 필터와 간단한 TDOA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뭐 이런 게 있으면 컨시스턴시 책을 통해서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이제 서머라이즈를 하면은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방향이 같으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향이 같으면은 pass 그리고 방향이 다르면 reject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은 유저랑 핵 스피커랑 스마트 스피커가 in a straight line일 때만 이제는 가능하게 된 거죠. 저희의 스피커 소나로 인해서. 그래서 각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만약에 사용자가 그럼 없을 때 악성 음성 명령어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게 당연히 리젝트 되겠죠. 일단 그 환경에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사용자가 그럼 돌아다니고 있을 때 악의적인 공격이 뭐 초음파로 인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저희는 사용자가 적어도 음성 명령어, 센시티브한 음성 명령어를 내리는 동안은 제자리에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대부분 저희는 막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만약에 사용자와 같은 방향에서 오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건데요. 이제 사용자와 스피커 중간에서 정말 공격자가 사용자의 집안에다가 스피커를 갖다 댈 정도가 되면 사실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사용자 뒤 뭐 이런 데서 발생한다 그러면 얼트라소닉 사운드는 굉장히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몸에 부딪혀서 사실상 공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격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로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미테이션이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말하고 넘어간 부분은 same direction에서 올 수 있다면은 저희 스피커 소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potential threat에 대해서도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저희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움직임을 가지고 라이브리스 섹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small 그 direction difference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reject를 되는데 패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 evaluation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angle difference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마이크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audible voice command 그 사용자가 그 2m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만약에 이제 소리가 나는 그 공격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그 공격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연히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inaudible voice command가 올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스피커에서는 inaudible voice command를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dolphin attack이든 inaudible voice command를 이용한 다른 공격이든 전부 다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공격이 일어나기 힘든 그러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리고 설사 그 공격을 한다 그래도 long range로 뭐 창문에서 한다 그래도 사용자와 또 마찬가지로 그 창문에 있는 공격자와 스피커가 인라인일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능성이 낮은 공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좀 막기 힘든 공격이 커맨더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악에다가 공격을 실어 보내는 논문이 유스닉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딱히 지금 저희 스피커 소너로는 막을 수가 없는데요. 뭐 보이스 핑거프린팅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커맨더성에다가 그 perturbation을 애드 가지고 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막아질 수 있다고 저희는 디스커션에 애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practical issue와 additional design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 더 자세하게 작성을 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evaluation을 간단하게 진행했는데요. 세 가지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저희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방어가 공격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하였고요. 실제 유저들을 데리고도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walk and sit, walk and stand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2m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높은 그 accuracy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m가 넘어간 경우 저희와 비슷한 다른 연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일반 스피커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스피커가 초음파를 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생할 수 있는 초음파의 세기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뭐 모션들을 해보고 있는데 모션이 작은 경우 그리고 2m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도플러 시프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스피커와 마이크로폰과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perpendicular하게 움직이는 경우 그 방향을 잘 탐지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거리가 가까우면은 아무래도 그런 단점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각도에 따라서는 어떤가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한 20도까지는 굉장히 높은 액큐러시를 보여줍니다. 근데 10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10도 미만은 저희가 이제 사실 계산을 안 한 이유가 그때는 이제 70% 밑으로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 10도에서 20도 정도만 해도 공격자의 공격을 상당히 어퍼튜니스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굉장히 가까운 경우에는 어떤가를 또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피커를 벽에 가까이 대고 트랜스미트 시그널을 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리버버런트한 그런 시그널들이 생기게 하는데요. 그 환경에서 이 경우에는 20도부터 조금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 외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또 물건들을 갖다 놓고도 실험을 해봤는데요. 저희 정확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고요. 또한 furniture density가 다름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양한 furniture density가 있는 환경에서 실험을 해서 높은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유저들을 데리고도 실험을 했었는데요. 실제 유저들을 데리고 했을 때도 1에서 1.5m, 1.5에서 2m의 거리에서 실험했을 때 충분히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산을 계속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심하다고 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리뷰어의 저희 컨설이 있어서 이 퍼포먼스도 저희가 메저를 해봤는데 사실상 모션 같은 경우는 항상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그 레디어스 안에 들어오면 이제 디텍트하기 때문에 그건 평소에 하기 때문에 어떤 연산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음성 명령을 내렸을 때 피드백이 오는 데까지 딜레이를 많이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컨시스턴시 체크하고 프리프로세싱하고 사람 목소리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뭐 이런 것들만 남는데 리스폰스 타임이 0.13ms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컨클루전은 이러한 새로운 저희가 연구를 스럴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것이고 프랙티컬하고 그 라이트웨이트하고 뭐 이러한 일반적인 디바이스를 가지고 방어 방법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여러 가지 프랙티컬 이슈들을 solve하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accuracy를 improve해서 좀 더 디테일한 모션을 디텍트하고 클래시파이하는 데까지 지금 연구를 확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이현준 교수님께 먼저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그 연구를 스마트 스피커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한 게 궁금한 게 지금 제안하시는 그 기법이 약간은 정말로 실용적인 레벨로 하기 위해서 기존의 거에서 많은 변형을 안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뭐 새로운 스피커가 나온다면 보안성을 위해 이거는 뭐 추가가 되면 이게 보안성이 높아질 것 같다 뭐 이런 것 좀 제안하실 게 좀 있으실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카메라만 달려도 문제가 훨씬 심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이제 안 달고 나오는 스마트 스피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이런 걸 제안했던 거고요. 당연히 센서들이 많이 추가되고 뭐 카메라를 집에 설치하고 그러면 문제는 심플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해주실까요? 네. 예.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발리에이션하거나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보진 않았는데요. 거기 이제 practical issue 적어놓은 것처럼 그 LED가 보통 있는데요. 그 LED를 통해서 가이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그 범위 밖으로 나갔다 하면은 불빛을 좀 바꾼다든지 그리고 사용자의 방향과 음성의 방향을 LED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사용자가 perpendicular하게 고의적으로 움직이진 않겠지만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방향을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 경우에는 사실 사용자의 방향을 이렇게 포인팅 해주면 사용자도 거기에 좀 적응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이제 없으셔서 네, 그러면 발표 여기까지 듣고 다시 한번 박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발표